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섭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상구 박사의 엔돌핀 이론과 고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이론을 연상시키는 W 이론을 만들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창설한 이면우 교수인데요. 송영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유니스트의 이면우 석좌 교수 모시고 울산만의 문화 컨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네. 지난 2011년에 이제 서울대를 정년 퇴임하시고, 네. 예, 이제 유니스트로 둥지를 옮기셨는데, 네. 벌써 이제 울산에 오신 지도 횟수로 이제 3년째가 3년 차입니다. 예, 돼가고 있는데, 네. 울산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여기 와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느낀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바람이 굉장히 센 동네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아무래도 바닷가 도시니까. 네. 예. 제가 뭐 담배를 좀 핍니다. 근데 불 붙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와, 이 바람을 갖고 어떻게 뭘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었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국민소득이 4만 불, 그래서 전국 최고다 그런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예. 와서 봤는데 이제 아직 발전 잠재력이 무한히 높은 도시구나. 참 좋은 동네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보통들 오시면 뭐 공장이 많다. 그다음에 공해 도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뭐 공기가 맑다, 뭐 볼거리가 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마디가 바람이 참 좋다. 네. 네. 제가 여러 분을 뵙고 이렇게 여쭤봤지만 첫인상 치고는 좀 독특한 인상이었습니다.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은 했겠죠. 중공중합단지니까 좀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는데 와서 느낀 거는 뭐 바람하고 와 4만 불이라 잘 나가는 동네인 줄 알았더니 아직 갈 데가 많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하면 이제 뭐 1990년대 초반, 1992년에 발표하신 그 W 이론을 네. 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저도 대학 다니면서 그 책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뭐 읽기만 읽고 뭐 실천은 못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이제 W 이론 그 책을 내시게 배경, 그리고 W 이론이 또 어떤 이론인지 또 잘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네,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1980년대 그 대기업에서 이제 회장님들이 요청을 해갖고 예. 해외 전시회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상품 동향, 기술 동향, 우리 회사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런 거 자문을 좀 해라. 그래서 전시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굉장히 그 언짢은 경험을 몇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서 전시장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가면 그 전시장 지키는 직원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 밀착 수비라서 쫓아다니고 막 곁눈질해서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왜 그런가?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알게 된 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베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는 우리 민족성이 굉장히 독창적인, 창의적인 민족인데, 왜 이렇게 베끼는 나라로 인식이 베꼈나.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게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좀 독창적인 걸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기여를 좀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베끼지만 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욱하는 김에 쓴 게 W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W 이론 그 요점은 우리 그 민족 창의성이 대단한 민족이다.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우리 그 기마민족 그 후에 그 신바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신바람이 있으면은 못 해낼 게 없다. 그래서 돈만 벌지 말고 세계 발전에 기여를 하자. 그게 W 이론입니다. 예. 그런 어떤 경험에서 이제 나온 이론이 이제 W 이론이네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 뭐 평소에 강의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뭐 책 쓰시는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창의성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일전에 난 기사를 보니까 왕따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그런 이제 벽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이제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창의성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맘먹게 딸렸어요. 우리가 창의력이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생소한 거를 하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보질 않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남보다 앞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걸 즉시 이해해주고 그러면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왕따를 당해야 제대로 가는 길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창의적인 사고방식이죠. 필연적으로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도자가 되려면 외로워야지. 뭐 항상 사람에 둘러싸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고 매니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도자는 아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창의성을 좀 키우려면, 가지려면 네. 어떤 노력들을 좀 평소에 좀 해야 할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 특히 부모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믿고 얘를 소중하게 하고 얘 그 인격을 믿고 대하면 뭐 사학열풍도 없고 명문대 들어가려고 막 생고생활하는 것도 없고 기러기 가족도 없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너무 세속적으로 조바심을 내고 취직만 해라. 밥은 굶어 죽지 마라. 그러다가 자기 자식을 망친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우선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있고 현재 있는 것 쫓아가 봐야 별일이 없을 거다.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창의성 단추를 이렇게 탁 누르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뭐 잘 될 게 거의 틀림없죠. 예. 근데 참 말씀은 쉬운데 저도 학부모 입장이지만 참 그게 실천하기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쉬우면은 다 창의적으로 될 테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뭐 유니스트에 오신 지 이제 회수로 3년째가 돼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유니스트에 와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것도 어떤 교수님의 어떤 창의성의 활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퇴직하기 전에 여기 총장님이 와서 세미나를 한번 좀 해달라. 그래 와서 했어요. 여기 이제 끝나고 밥을 사주시는데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이런 분이 서울대학 총장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울산 과기대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학교가 좋아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쉽게 감동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분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밥을 먹더니 이제 그 울산 가게대로 좀 오셔.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은 해서 뭐하냐. 여기 무조건 와라. 와서 학생들한테 창의성하고 기백을 좀 불어넣어달라. 근데 그 고마운 말씀이죠. 정년 퇴직하는 사람한테 네가 꼭 필요하다. 그게 뭐 대단한 칭찬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왔는데 와서 이제 제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대학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예. 어떻게 유니스트에 들어오는 학생들,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좀 창의성이 풍부한가요? 2010년인가 서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님 강의를 하시면서 머리에 쓰레기만 잔뜩 들어가지고 검은 보화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아주 혹평을 하셨던데. 그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한테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믿질 않으니까 제 얘기를. 여기 와서는 뭐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치면 한 8비트, 연산 속도는 그렇게 낮고, 메모리는 한 100테라바이트, 뭐, 쓸데없는 것만 배우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써먹을 썩은 지식 갖고 못 살게 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몇 개, 제 나름대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수강생들을 몰아쳤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네가 특허를 하나씩 내 학점을 주겠다. 예. 그래서 전원이 특허 등록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안팎으로 이제 제가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 세계 명문대학 중에서 수강생 전원이 한 학기에 특허 등록을 했다. 근데 어떤 뭐 이것저것 한 게 아니라 아이폰하고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했다. 그런 명문대학교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창의적인 결과를 내고 그걸 갖고 이제 길을 불어넣어줘야죠. 그래서 주문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세다.
그래야 그다음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뭐 자신감도 생길 거고. 그 친구들 3학년 학생들인데요. 여유만만해요. 그러니까 취직 걱정 안 하고 대기업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은 스피릿을 넣어줘야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제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지만 저희들이 공부할 때 교수님 하신 말씀처럼 언론사에서는 신방과 출신들은 안 뽑는다. 저희들은 언론사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론만 머리에 차득 넣고 와가지고 실무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 요즘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교수를 여기 불러다 놨으니까 뭔가 이제 제 밥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몰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울산과기대가 명문대학교로 되게 하면서 동시에 울산시를 세계적인 명문 도시로 만드느냐.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이 왜 유명하냐면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리콘밸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스탠퍼드에서. 그다음에 MIT 공과대학도 상당히 유명한 데인데 그냥 학술론을 많이 써서 된 게 아니다. 거기에 그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128번 국도변의 그 첨단 산업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명문대학교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런 새로운 산업, 새로운 분야를 일으킨 도시를 창조해야 명문대학교다. 네. 그러니까 스탠포드 실리콘밸리, MIT 128번 단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꿈을 꾸는 거는 울산과기대, 울산 창조도시.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다 잘 되는데 둘이 잘 돼야 명문대학교지 대학교만 혼자 잘 되면 그 축에 끼고 굉장히 힘들다. 네. 그게 제 화두입니다. 네. 네. 요즘 안 그래도 도시들마다 다 이제 창조도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와 교수님의 어떤 생각이 좀 어우러지면 울산이 창조도시로 거듭나는데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울산이 이제 그동안에는 산업도시로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교수님이 이제 국제 연날리기 대회를 울산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연날리기 대회를 하자 이런 안은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대회를 구성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참 센 도시다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람 갖고 뭘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풍력 발전이죠. 네. 바람개비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센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연날리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바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세계의 아주 독보적인 연날리기 중심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풍양 풍속을 조사를 해봤어요. 예. 울산 지역에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에 그 신라 시대 비담의 난이라고 그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연을 갖고 반란군을 제압한 역사가 있어요. 1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데다. 그다음에 이순신 제독이 옛날에 그 임진왜란 연으로 군령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연과 이 아주 유전자적으로 굉장히 가깝다. 이게 이제 참 들어있는데 이것만 조금 건드리면 이제 불같이 일어난다. 네. 그다음에 연날리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이 중학 그 단지로 국내 아주 최고 도시고 연소득 4만 불 그 1등인데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 중학단지 갖고 앞으로 큰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대단한 일을 성취하셨지만 네. 이제 그 다음 도약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튀어올라가는 거는
문화산업하고 레이저 스포츠 해서 라이프 스타일 갖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근데 연이 이제 울산과학에 대해서 기여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에어로다이나믹스, 공기역학의 산물이거든요, 연이. 그 다음에 울산과학에 대한 젊은 교수들이 뭐 신소재, 예. 또 2차 전직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걸 연에다가 연결만 시키면은 세계 명문대학교나 뭐 첨단 산업에서도 이쪽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울산을 뭐 발전시키자, 울산과학에다가 명문대학교가 되자 하는 게 그냥 간단합니다. 세계 제일이 돼야 명문 축에 든다. 그 길이 여기에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연이 우리 통상적으로 어릴 때 날렸던 뭐 방패연, 가오리 연이 아니고 아니고 첨단 기술이 네. 가미된 연. 네. 예. 그러니까 울산과학에 풍동 실험실이 있고 신소재, 뭐 나노 스트럭처, 뭐 그래핀 소재, 2차 전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연에 결집을 시켜서 연만큼은 울산하고 울산과학에다가 세계의 종주국이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 수순이 나오지. 네. 어리빙빙하게 뭐 우리도 상위 수준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뭐 그런 뜻.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울산에 이제 바람이 많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진화 앞바다에 바람이 좋다 그래서 네. 세계 세계 윈드 서핑 대회가 해마다 지금 네. 저희하고 이제 울주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열고 네. 있는데 네. 예. 연을 날리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바람은 있어야 되지만 단순히 바람이 많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울 거고요. 아무래도 네. 뭐 강도도 맞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울산 바람의 어떤 좀 세부적인 특징이 세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 해운대, 호미곶, 뭐 한강 뭐 많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울산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 이유가 바닷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게 영남 알프스가 있어요. 예, 예. 이게 부채질을 해줘요. 상승기류를 만들어요. 이런 데가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근데 미국 동부에 가면 아팔라치안 산맥이 있는데 거기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아팔라치안 산맥의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예.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아팔라치안 산맥에서 풍선도 타고 글라이더도 타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세계적으로 특징이 글라이더를 타고 올라갈 적에 화장실 갈 일만 없으면 영원히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다가 상승 기류 쪽으로만 들어가면 바람이 올려줘요. 예. 또 돌아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도시락만 싸갖고 가면 원하는 만큼 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울산이 바람이 좋다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 와본 사람은 뭐 다른 동네도 잘 알리셔야 되겠지만은 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써먹어야지. 예? 그러면 한국뿐이 아니라 일본, 중국, 뭐 태평양, 유럽, 미국에서 연날리기 국제대회면 미안하자면 일로 올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송 팀장님께서 이렇게 날 맑은 날, 바람 부는 날 하늘을 한번 보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3만 개쯤 연이 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3만 개요. 3만 개. 그리고 연 하나당 2박 3일에 20만 원씩은 여기 놓고 간다. 그게 울산의 발전 방안이다. 근데 3만 개가 떠 있는 하늘을 보면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많은 연을 띄우고 많은 사람들을 울산을 불러들이려면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지금 올림픽 종목에서 이제 태권도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레슬링이 퇴출됐습니다만 결국은 보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그렇죠. 성공할 수 없는데 네. 그럼 연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날린 거는 방패연 만들어서 한참 달려서 겨우 띄워가지고 줄 잡고 있다 끝나는 건데 과연 그거 가지고 3만 개 연을 띄울 만큼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그렇죠. 예. 그게 당연한 말씀이시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여기가 발전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연을. 근데 연에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날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첫 번째 연 처음에 하늘로 띄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죠?
들고 한참 뛰어다니고. 맞습니다. 어떤 땐 날르고 어떤 땐 창에 처박혀서 옆에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줘야 돼요. 개선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늘에 애써서 올렸으니까 뭔가 좀 재밌어야 되는데 줄 붙잡고 있는 것밖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복잡하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연에서 눈을 띄지 못해야 돼요. 보는 사람도 그 연을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네. 지금은 연에 몇 개 떴구나. 더 볼 게 없어요. 거기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치면은 멍텅구리 배예요. 바닥 가운데 가서 닷을 내리면 그냥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비슷하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묘기를 부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공기역학하고 그 첨단 기술이 들어와야 이제 연에 올라가서 계속 바쁘고 등급이 정해져요. 얘는 초보다. 저 사람은 저것까지 하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탄성 지르는 것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사 인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승단 시험이 있어야죠. 국제 규정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참가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박 시민 참여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천외 조건이 있으니까 결단을 하고 열정적으로 덤벼들면은 여기가 10년 안에 세계 중심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하셔야죠. 근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더 할 얘기가 없죠. 그분들은 다 된다면 뭐 참여하셔야 되겠죠. 예. 방구 때 보존 방안을 두고 울산시하고 정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만.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방구대 암흑하고 퍼즐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 뭐 퍼즐을 제작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반구대를 가서 봤는데 반구대를 가기 전에 이제 명성은 들었어요. 이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네. 뭐 대단한 업적이고 그런데 이제 가서 봤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저 강 건너에 절벽이 있고 여기 망원경이 있는데 네. 안 보이니까 이건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대단한 거다 그러고 보면 문화유산이 아니고 온몸이 이렇게 전율이 올 정도로 와야 그게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대학원생이랑 같이 간 학부학생이 그 교수님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길게 갈 거 없이 우선 저거 잘 보이게 컴퓨터 작업을 좀 해서 애들 좋아하게 퍼즐을 좀 만들자. 그래서 거기 뭐 188종 동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래 이름은 뭐냐 이런 거부터 해서 조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자. 예. 그 퍼즐 만들고 그러면 전국 교육청에서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들도 한국문화유산을 가르치게 해달라. 예. 그다음에 울산과학대 첨단기술 연구하는 교수들은 뒀다 뭐합니까? 거기 퍼즐을 잘 맞추면은 센서 같은 걸 달아서 이를테면 귀신고래를 퍼즐을 맞췄다. 그럼 거기 센서가 파악을 하면은 그 싸구려 스피커 하나 달면은 귀신고래 소리가 나와야 된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요새 메모리 싸니까 거기다가 메모리 칩 붙이면 귀신고래를 10개국어로 가르쳐줘라. 와. 한국말로는 귀신고래. 영어는 뭐 스페인말, 일본말. 그래야 세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감동을 받죠. 울산에서 우리나라 말까지 여기에 넣어줬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갖고 가자.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컨텐츠 사업도 할 수 있죠. 이를테면은, 저 외손자들이 있는데, 토마스 시리즈 사기 시작하면 그건 끝까지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뽀로로. 예. 예? 그 다음에 닌텐도, 슈퍼마리오, 파라독, 많아요.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거는 울산에 어떤 가상적인 고래잡이 소년을 두고 배 종류를 두고 예. 고래 종류를 두고 그 단계별로 이 고래를 잡으려면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고 무슨 전법을 쓰고 그럼 그게 컨텐츠예요. 예. 한 50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여기서만 사가야 된다. 그죠? 예. 그 울산서 그런 고래잡기 챔피언이 나오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학업 성적은 좀 처지더라도 그거 갖고 대학교에 특례 입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안 되는 거는 없다. 안 되는 건 우리 상상력의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열정적으로 덤벼들면 꼭 되고야 말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뭐 다 되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무슨 일은 뭐 착수할 때마다 다 되는 게 있느냐. 이게 비전이죠.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결국은 어떤 울산만의 어떤 그렇죠. 지역적 특성을 가면 이제 컨텐츠 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어떻게 뭘 개발할 거냐를 상당히 이제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텐데 예. 지역을 기반에 둔 문화 컨텐츠 개발의 어떤 뭐 필요성, 중요성 예, 교수님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성취감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야 돼요. 울산이. 예. 그래서 저희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한번 성공한 재미를 봤거든요. 예. 그거 갖고 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대로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해서 잘 될 것 같으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나 한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갖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지역이 잘 되겠다 그래서는 곤란해요. 장사도 안 되고 수입도 그렇게 안 늘어날 겁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뭐 바람, 그다음에 방구 양박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울산에서 뭔가 하나 좀 컨텐츠를 잡고 개발해 갈 수 있는 아이템이 혹시 눈에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여기가 앞으로는 라이프스타일, 레저, 여가 활용, 개인 그거는 세계적인 중심 도시가 없어요. 그걸 여기다가 만듭시다. 그리고 만들면서 이제 실버 세대가 늘어나죠. 전 세계 돈이 많으면서 적적한 실버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단지 내지 창조형 벤처 기업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적에 여기 울산과학에다가 무슨 염색체니 줄기세포니 또 리헵 또 제가 하는 데서는 노약자를 위한 공학적인 제품 설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면 그러면 세계 중심 도시 이하로는 비전을 잡지 마십시오. 해도 신도 안 나고 또 타 지역하고 경쟁하고 정부에서 배분받고 잘 안 된다. 예. 우리는 세계 제일로 가자. 그겁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이제 울산에 계시는 동안 앞으로 이런 일들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마무리 삼습니다. 저는 직업이 교수니까요. 여기 학생들한테 창의 교육을 시켜서 이슈를 자꾸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울산과기대를 보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거 하는 거가 제 본업이니까요. 예. 그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울산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제가 울산 좋아합니다. 예, 여러 가지 제안들도 좀 꾸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워토크 오늘은 유니스트의 이면우 석좌 교수 모시고 울산만의 문화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면우 교수께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울산도 산업도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울산만의 특징에 창의성을 입힌 독특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울산의 미래를 더욱 밝혀나가야겠습니다. 송량섭의 파워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